안녕하십니까? 센터장이신 유선종 교수님을 도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건국대학교 최빈정 부동산 산업윤리연구센터 신은정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부동산 산업과 ESG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핫한 트렌드가 ESG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ESG에 대해서 지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툭튀 아니냐. 갑툭튀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용어, 이런 이제 의미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검색어 인기도 정도를 이제 검색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한국에서는 갑툭튀라고 하는 말씀을 할 법도 하다. 이게 한 작년 정도부터 검색에 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의 시작에서 ESG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부동산 산업의 ESG입니다. 전반적인 발표의 구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ESG의 근간이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ESG의 두 가지 측면, 투자와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ESG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인구는 대략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GWP라고 하는 세계 총 생산은 약 6.5배 정도, 6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1인당 GDP는 500달러 미만의 국가부터 3만 달러 초과 국가까지 그 빈부의 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차이가 낳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안전의 문제 역시 불공평함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물의 수요는 공급을 앞섰고 기후변화는 이대로 두었을 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불모지를 증가시키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여러 이재민을 낳아 여러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주해야 할 것이라는 불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벌과 같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곤충들은 급감하고 있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그 결과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살 수 없을 거라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암울한 전망은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GDP 혹은 GWP라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라고 하는 이 세미나의 주제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명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87년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정의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니즈에 맞추는 발전이다 라고 보고서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는 근본 가치에 대해 세계 전체가 관심을 가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가 세계의 존속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일련의 목표를 윤리적 관점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센터에서 ESG 연구를 하는 정당성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이 얼핏 보면 사실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쓴 채로 화장을 하는 이제 어떤 여성분의 사진도 있는데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시작은 사실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미 환경과 인권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동노동 환경 문제가 산업혁명의 태동기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때부터 사용된 석탄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흘러 1950년대가 되자 영국에서는 스모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196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계기로 더욱더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은 환경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72년입니다. 로마 클럽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에 기반한 미래 예측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보고서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시대의 문제작이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었는데요. 성장의 한계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인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암울한 미래의 닥침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 보고서라고 할 것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보고서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면 지구의 자원이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번영에서 쇠퇴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암울하게도 5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예측이 너무나 낙관적이었다. 저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그 문제점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관심을 기반으로 지금 ESG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UN 환경계획인 UNEP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 UNEP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룬틀란트 보고서라든지 혹은 리우 환경개발선언 같이 굉장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의 정립과 확산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 7월 뉴욕 UN 본부에서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라고 이제 하는 분이 사실 소집한 것인데요. 이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기업의 역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창설했던 것이 UNGC인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 이 UNGC의 활동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기관 투자자 그룹을 모으는 것이었죠. 기관 투자자 그룹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 그룹에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것이 UN PRI입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UN PRI라고 하는 책임투자 원칙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UN PRI가 설립되었고 거기에 2010년 국제표준협회의 사회적 책임 표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사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던 것이 이제 2015년에 와서 UN SDGs라고 하는 17가지 원칙으로 탄생합니다. 이 UNEP, UN SDGs 발표를 계기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에 있어 그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표가 되었다고 일컬어집니다. 하버드 석학인 제프리 삭스는 경제 시스템, 기후 시스템, 기술 시스템, 사회적 다이내믹이 얽혀 있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해나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이해나 해결이 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SDGs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단순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SDGs에 대한 평가고요. 우리는 이 SDGs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 경영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은 보통 EU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EU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EU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긴 준비와 고민 그리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지속 가능 발전 혹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일컬어지는 ESG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 경영에서 파생된 ESG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는 UNEP, FI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NGC에서 2005년에 공식 용어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PRI 책임 투자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UNGC가 2005년 ESG를 공식 채택하면서 일어난 변화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 모두의 행동 양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ESG는 그 중에서도 기업 활동을 기반으로推动되었다는 것이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C는 UN에서 만든 기업들의 모임이고 그 기업에서 이 ESG라는 용어를 기업들의 모임에서 처음 채택했다는 것이 이 ESG가 갖는 구체성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ESG 이전에도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이라고 하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고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CSV라는 용어는 2011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ESG의 원형격 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TBL,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199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ESG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궁금증으로 남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정의된 것들은 아니지만 ESG라는 것은 기업의 행동 지침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유사 개념들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의 제시였다면 ESG라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통해 개선, 독려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이노소셜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리되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ESG는 궁극적으로 UN의 SDGs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ISO 26000입니다.
한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ISO 시리즈가 대부분 인증이기 때문에 한국에 ISO 26000이 들어왔을 때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ISO 26000은 인증은 아니고 자발적 실행 지침으로 발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에 대해서 보고하는 양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GRI입니다. GRI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슬라이드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 그 뿌리가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보고 양식이 GRI 스탠다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그 외에도 다양한 보고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평가 방법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이 추구하는 성격에 따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어떠한 지표, 인덱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그 ESG와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철학적 배경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제학자의 설명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프랑스 경제학자 르네파세입니다. 르네파세는 경제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존속이란 사회와 지구 환경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ESG 경영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영적 입장에서 보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고려했던 재무적인 부분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고민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ESG 투자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5년 전쯤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전기 1kW를 사용하는데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렴한 비용 5센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부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을 계산했을 때 5센트라는 것이죠. 외부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우리는 생산 비용 외에도 많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가 오염돼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모두 환산을 했을 때 13센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ESG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투자적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정량화될 수 있고 독려될 수 있을 때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산업과 ESG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세미나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기업들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일, 그 자체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을 제가 여기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판프라촌 남해라고 하는 회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쓰는 회사고요. 저기 보시는 민달팽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젊은 친구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도 있고 에너지 효율,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러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뒤에 진행하는 이 세미나가 사실 저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ESG 투자적 관점과 경영적 관점에서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단에 몇 가지 회사를 보여드리는 것은 지배구조적 관점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도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드리기 위함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 산업 영역입니다. 건설과 관리, 임대, 평가, 중개, 그리고 이러한 것들 주거복지를 하는 공기업들이 구체적 대상인 도시와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부동산 산업의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윤의 창출이라는 실리적 지속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번영이라는 대의적 지속 가능성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ESG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ESG 투자라고 하는 관점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주제인데요.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저희가 가진 ESG에 대한 개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의 이해를 돕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ESG에 관해 구체적인 해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